안녕하세요. 곡 쓰고 노래하는 교보문고 북튜버 오은미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만화책은요, 13층씩 커지는 상상력 나무집 시리즈, 글씨가 좀 잘렸네요. 나무집 시리즈입니다. 91층 나무집. 만화와 동화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오고 있는 나무집 시리즈의 신간, 이 91층 나무집인데요. 무려 전 세계 25개국에 출판이 된 베스트셀러예요. 우리나라 성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책일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들을 두신 학부모님들이라면 이미 아주 핫할 시리즈이죠. 91층 나무집. 상상력으로 가득한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은 두 분인데요. 두 작가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dy is king of the kids. 아이들의 왕이다. 글을 담당한 작가인 앤디 그리피스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어린이 책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앤디는 어린 시절 무려 6살 때부터 펜으로 연습장에 짧은 이야기나 개그, 만화, 신문 스크랩, 풍선껌, 카드 이런 걸로 막 이렇게 꾸미고 채우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무언가를 써 내려가고 친구들을 재미있게 해주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밴드 활동도 하고 작곡가, 가수 등등 그렇게 가사도 쓰고 노래도 하고 심지어 택시 운전사까지 해봤다고 해요. 영어 교사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본인이 다 경험을 해보고 나서 결국에 작가의 길을 선택해야겠다 해서 작가가 되었다고 해요. 작가가 된 계기는 영어 교사 때의 경험이 컸다고 합니다. 영어 교사 때 아이들이 책이 너무 지루하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서 내가 애들에게 독서의 재미를 붙여주는 재미있는 짧은 이야기들을 써야겠다. 이 계기로 작가가 되었다고 해요. 앤디의 소울메이트 이자 일러스트레이트 겸 작가, 완전 베프. 나무집 시리즈에서 그림을 담당하고 있는 테리 덴톤입니다. 테리 덴톤도 앤디처럼 뭔가 되게 다양한 곳에 관심이 많았고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과학하고 지리를 좋아하고 따로 미술은 배우지 않았대요. 학교에서 미술을 따로 가르쳐 주진 않았대요. 하지만 본인이 평소에 그림이나 작화를 좋아해서 쉬는 시간마다 간단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대요. 심지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전공이 건축학이었어요. 건축학. 근데 그렇게 건축학을 공부하던 중에 멜버른 대학교의 신문에 코미디 만화를 담당하게 되고 이후 나는 건축학도보다는 그림 작가가 돼야겠어 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그림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나라와 되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 같다라는 느낌 좀 들지 않아요? 약간 우리는 정해진 공부를 고등학생 때까지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자기가 직접 그 필드에 뛰어들어서 해보면서 그 중에서 내가 진짜 해보니까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는다는 게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어쨌든 이 테리 덴톤도 등단 이후에 테리 덴톤의 범퍼북 시리즈를 포함해서 100편 이상의 아주 많은 작품을 그렸고 마침내 앤디 그리피스하고 협업해서 이 나무집 시리즈 전에도 대박을 쳤던 저스트 시리즈 그리고 나무집 시리즈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앤디하고 테리가 실제로 이 나무집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려져 있죠.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은 실제 작가를 만나게 되면 뭐야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잖아 하고 깜짝 놀란다고 해요. 실제로는 나이가 두 분 다 있으시지만 이렇게 만화에서는 어린 아이로 나오고 있어요. 앤디의 말에 따르면 테리랑 정말 작업하는 게 재미있대요. 둘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웃는데 할애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쾌한 작업 환경 덕분에 유쾌한 나무집 시리즈가 완성될 수 있었던 거겠죠. 어렸을 적에 여러분은 나만의 공간, 나만의 놀이터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다들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에 다락방이 있는 집에 잠깐 살았었어요. 여러분 다락방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 다락방에서 저는 저만의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막 거미도 있고 벌레도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 벌레들이 별로 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잘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다들 그런 꿈을 한 번씩 꿈꿔보잖아요.
그리고 또 저의 어린 시절 하나의 기억은 제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내 집에 꿈도 크지, 내 집에 방 한 칸을 아이스크림 방으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었어. 아이스크림을 풀 수 있는 이렇게 딱 그 냉장고에서 내가 이렇게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을 때마다 먹을 수 있게. 이런 상상 우리 다 해보죠. 어린아이 때 이런 상상 다 하잖아. 그쵸? 나무집 시리즈는 바로 어린아이들의 그런 상상과 희망을 나무집으로 실제로 올려쌓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만 딱 들어도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좀 감이 오시죠? 이 나무집이 앤디와 테리의 상상으로 한 층 한 층씩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층 한 층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듣기만 하느라 심심하셨죠? 이제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나도 저 방 갖고 싶은데 하시면 이응을 쳐주시고, 난 필요 없어 하면 니은을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앤디와 테리의 상상에 얼만큼 공감을 하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자, 우리 어른이들의 한번 상상해 봅시다. 볼링장. 오, 볼링 좋아하시네. 다음, 투명한 수영장. 나 완전 좋아. 나 투명한 수영장 갖고 싶어요.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갖고 싶어요. 이 다음 거는 글쎄 이거 갖고 싶어하는 사람 있으려나? 난 진짜 무쓸모인 것 같아요. 식인 상어로 가득 찬 수조. 식인 상어로 가득 찬 수조. 덩굴 그네방. 덩굴 그네방.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좀 힐링하고 싶고 막 그럴 때. 필요 없어? 덩굴 그네. 그 다음 것도 약간 갖고 싶을 수 있는데, 레모네이드 분수. 나는 레모네이드 분수 말고 공차 분수. 막 버블도 튀어나오는 공차 분수 갖고 싶어요. 레모네이드 분수. 온갖 게임으로 가득 찬 게임방. 이거 이제 호고기님 좋아하시겠네요. 온갖 뭐 VR 게임, 오락실 게임, 뭐 배그, 기타 등등 온갖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방. 여자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마시멜로우 발사기. 마시멜로우가 뿅뿅 막 이렇게 발사되는 방이에요. 그 다음은 남자 어린아이들의 로망이지 않을까요? 범퍼카 경기장, 스케이트보드 연습장. 이것도 약간 나음학생들이, 그죠? 이 다음 거는 저도 반드시 갖고 싶은 건데요. 우선순위입니다. 녹음실. 녹음실 완전 갖고 싶어, 나. 그리고 이 다음 거는 옛날엔 진짜 갖고 싶었지만 지금은 별로 갖고 싶진 않거든요. 이 다음 거는 78가지 맛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아이스크림이 31가지 맛도 아니고 32가지도 아니고 78가지 맛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78가지 맛 아이스크림에 어떤 맛들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먹고 싶으면 이응을 아니면 니은을 쳐주세요. 날개 달린 원숭이 맛 아이스크림. 날개 달린 원숭이 맛 아이스크림. 다음은 자전거 맛. 새로 산 자전거 맛 아이스크림. 포켓몬 맛. 그 다음은 정말 굉장히 철학적인 맛이에요. 우울한 천국 맛. 천국인데 우울해. 우울한 천국 맛. 더러운 길 맛. 완전 더러운 길 맛. 그리고 이거 정도는 저도 한 번쯤 먹어보고 싶은 방금 내린 비 맛. 진짜 특이하죠? 죽어있던 상상력이 막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지 않나요? 91층 나무집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고 갖고 싶었던 방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91층, 이게 층이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 13층 올리고 26층 되고 또 13 더해 39층 이렇게 올리는데 상상력을 담기가 부족하니까 자꾸 층이 올라가다가 91층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 91층에 새로 추가된 방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고 가지고 싶었던 방은 바로 샌드위치 방인데요. 엄청나게 커서 한 번에 절대 다 먹을 수 없는 커스텀 샌드위치, 맞춤 샌드위치를 막 고개를 받고 막 와구와구 먹고 싶다는 그런 상상만으로도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엄청 거대한 잠수함도 전부 다 샌드위치로 만들어지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잠수함을 타고 있다가 그냥 막 뜯어 먹을 수 있고 그런 게 나오는데 너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새롭고 놀라운 것으로 가득 찬 나무집. 전 세계 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13층씩 차곡차곡 올라간 나무집이 어느새 91층까지 되었고요. 여전히 더 담아내고 싶은 상상력이 끊이지 않은 덕에 이제 104층 나무집이 현재 준비 중이라고 보이시죠? 104층 나무집 커밍순 보이시죠?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104층을 기다려보면서 저만의 13층 나무집을 한번 꾸며보는 걸로 책 소개를 맞춰볼까 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으면서 저만의 13층을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세요. 저는 일단 1, 2, 3층은 먹고 자고 씻는 생활방으로 하고요. 부엌은 요리 도구가 다 갖춰져 있는 부엌이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마스터셰프 코리아 보면은 참가자분들이 막 방 보러 가고 도구 가지러 가면 다 있잖아. 그런 부엌이면 좋겠고 4층은 저는 촬영 스튜디오, 5층은 편집실인데 야외 편집실. 약간 진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초원이야. 거기에 내가 데스크가 있고 컴퓨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마법 같은 진짜 초원에서 나 홀로 딱 바람과 풀잎 냄새를 맡으면서 꽃향기를 맡으면서 나비가 좀 날아다니고 이러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넓은 평원의 방이면 좋겠고요. 6층은 녹음실이고 7층은 방송실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른이다 보니까 일해야 되는 걸로 벌써 7층까지 왔는데 생활과 일로 7층까지 왔는데 8층은 저는 마법 정원. 그래서 먹고 싶은 과일이나 채소 등의 작물의 그런 씨를 3일 전에 미리 뿌리면 3일 만에 다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법 정원이 한층 있었으면 좋겠고요. 9층은 이제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는 노천 온천이자 마사지가 가능한 방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곳이면 좋겠고 마사지는 허브 향으로 가득하면 좋겠고요. 10층은 제가 이제 조조를 키우고 있으니까 사이좋고 다정한 그런 동물들이 뛰놀고 있는 세미 정글 같은 방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가이드를 해주는 타잔이 있으면 좋겠네요. 11층은 전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 코너면 좋겠는데 코너와 코너 사이의 거리가 1km 정도 되고 그거를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층은 사시사철 댄스와 노래로 가득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하와이안 플레이스면 좋겠어요. 막 거기서 항상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파티를 하고 있으면 저도 거기 가서 같이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하다가 한켠에서 뭔가 곡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방이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제 우울증 방지 방이죠. 13층 일단 13층까지 올리기로 했으니까 마지막 13층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방이면 좋겠어요. 왜냐면 음식은 집에서도 뭐 훌륭한 셰프들의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유물이나 역사적인 장소는 제가 직접 방문해야만 그 정서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문을 넓히고 싶을 때 휴가 때 내가 이제 13층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진짜 지금의 내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상상만으로도 너무너무 즐거워졌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13층이라니 너무 아쉬운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성인분들은 의외로 13층을 상상력으로 채우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힘들 수도 있어요. 내 상상력이 그만큼 많이 사그라들었다는 반증이 될 텐데요. 아이들에게는 아마 104층도 훨씬 모자랄 듯 싶네요. 아이들과 성인들 모두에게 상상력, 창의력, 대리만족 그리고 힐링까지 선사해주는 나무집 시리즈. 저는 읽으면서 마치 피터팬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키덜트 여러분들이라면 꼭 한번 교보문고에서 찾아보는 거 어떨까요? 여기까지 91층 나무집 소개였습니다.